함께 한다는 건 서로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그게 없어지고 나면 그제야 깨닫는 게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들이요. 밥 먹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없다는 것,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불이 켜져 있던 집이 이제는 어둡다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어땠어? 물어봐주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것. 그게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 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 사람이 나의 중심이었구나.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게 슬픈 건지 아름다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주에도 정확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별이 서로를 중심으로 수십억 년을 함께 도는 것. 이게 단순한 우주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주 이야기 시작할게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들 사실 절반 이상이 혼자가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약 50에서 85%가 2개 이상의 별이 서로를 공전하는 다중성계에 속해 있거든요. 혼자인 별이 오히려 예외인 거예요. 그 사실이 왠지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쌍성계라는 건요, 두 별이 서로의 중력에 묶여서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함께 도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두 별이 서로를 잡아당기면서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어느 한 별이 다른 별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둘 다 서로를 향해 끌리면서 함께 도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과학 이야기가 아닌 이유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개가 어딘지 아세요? 알파 센타우리예요. 지구에서 약 4.37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데 빛의 속도로 달려도 4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그 알파 센타우리가 사실 3개의 별로 이루어진 삼중성계예요. 그중 2개인 알파 센타우리어와 B가 서로를 중심으로 80년 주기로 함께 공전하고 있어요. 80년이요. 인간의 일생이 통째로 들어가는 시간을 함께 도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그런 별이 있나요? 함께 돌고 있는 사람이. 쌍성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수천 년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있고 아주 가까이 붙어서 하루에 몇 바퀴씩 도는 것도 있어요.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두 별이 서로의 물질을 나눠 갖기도 해요. 한 별에서 가스가 흘러나와 다른 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쌍성계예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우주 공간에 2개의 별이 있어요. 하나는 크고 밝은 별, 하나는 조금 더 작은 별. 이 두 별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향해 끌리면서 공통의 중심을 빙글빙글 돌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억지로 묶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중력이 맞닿아서 자연스럽게 함께 돌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는 것도 그런 것 아닐까요? 억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무게가 맞아서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된 것. 사람들은 종종 내 세계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그냥 감정적인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누군가가 내 삶에 깊이 들어오면 내 하루의 리듬이 달라지고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달라지거든요. 그게 바로 중력이에요. 물리적인 중력은 아니지만 감정적인 중력. 그 사람의 존재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75년 이상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하면서 무엇이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연구한 건데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좋은 관계예요. 삶에서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했어요. 연구 책임자였던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라고 말했어요.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의 형태가 쌍성계라는 사실이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함께 한다는 게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를 소모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쌍성계도 마찬가지예요. 쌍성계 중에서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접촉 쌍성이라고 하는데요. 두 별이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이 경우 두 별은 서로의 물질을 빼앗아요.
한 별이 다른 별의 가스를 흡수하면서 점점 커지고 한쪽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엔 더 큰 별이 작은 별을 완전히 집어삼키기도 해요. 그리고 그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두 별이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요. 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 그 빛이 지구에서도 보일 정도예요. 어두웠던 하늘에 갑자기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 그게 밖에서 보기엔 새 별이 탄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서 있나요? 너무 멀어서 서로의 중력이 닿지 않는 건 아닌지, 혹은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거리를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쌍성계가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에요.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너무 가까이 붙지 않고 각자의 궤도를 유지하면서 함께 도는 거예요. 그 균형이 맞을 때 쌍성계는 수십억 년을 지속할 수 있어요. 어쩌면 좋은 관계도 그런 것 아닐까요? 완전히 합쳐지는 게 아니라 각자로 있으면서도 함께 도는 것. WHO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을 가져온다고 해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 체계, 심혈관 건강,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우리 몸이 연결을 필요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의 별들이 서로를 향해 끌리듯이 쌍성계에서 두 별이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는 크고 밝고 하나는 작고 어두울 수도 있어요. 온도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수명도 달라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다른 두 별이 같은 중심을 돌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끌리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누군가가 내 세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쌍성계에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별이 함께 있을 때 내는 빛이 각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밝다는 거예요. 두 별의 중력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각 별의 핵 반응을 더 활성화시키거든요. 더 뜨겁게, 더 밝게 타오르는 거예요. 함께이기 때문에 더 빛나는 거예요. 그게 쌍성계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중심이 된다는 건 무거운 말이에요. 누군가의 중심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누군가의 중심이 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의 우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의 중심이 되는 게 두려울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쌍성계의 별들은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냥 서로에게 끌려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중심이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냥 그러면 되는 건지도 몰라요.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않고 그냥 서로를 향해 있으면서 함께 도는 것. 그런데 모든 쌍성계가 영원히 함께 도는 건 아니에요. 어떤 쌍성계는 수십억 년 후 한 별이 먼저 수명을 다해요. 그 별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면 남은 별은 새로운 중심을 향해 다시 공전을 시작해요. 상대가 바뀌어도 계속 돌아요. 함께했던 시간이 남은 별의 궤도에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건 그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중심이 되어줬던 그 사실이 우주 어딘가에 새겨지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적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나요? 그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았던 그 시간, 그 사람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았던 그 시간은 우주에서 쌍성계의 궤도처럼 실제했던 거예요. 그게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당신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때로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픔 자체가 그 시간이 진짜였다는 증거예요. 별이 수십억 년을 함께 돌다가 헤어질 때 남은 별의 궤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요. 당신 안에 남은 그 흔적이 당신을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함께한다는 건 서로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맞는 두 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크기가 달라도, 빛의 색이 달라도, 수명이 달라도 함께 돌 수 있어요. 서로를 향해 끌리는 중력이 있다면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얼굴이 있나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멀리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어때?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게 서로의 중심이 되어주는 방식이에요. 오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라면 이 사실을 기억해줬으면 해요. 우주에서 별들의 절반 이상이 혼자가 아니에요. 우주는 처음부터 연결을 향해 설계되어 있어요. 당신이 연결을 원하는 그 감정도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당신은 이미 수많은 관계의 중심에 있었어요. 부모님, 친구, 선생님, 스쳐 지나간 사람들.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궤도를 바꿨어요.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별들은 함께 돌면서 더 밝아져요. 당신도 그래요.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보이기 시작해요. 두렵더라도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봐요. 중력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맞는 별이 끌려와요. 함께 한다는 건 서로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나요? 혹은 지금 서로의 중심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과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이런 우주 이야기로 오늘 하루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중심으로 돌아와 줄 때마다 저도 더 밝게 타오를 수 있거든요. 다음에 또 만나요.